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32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앞에서 쭉 들어보셨다면 지금 진도별로 좀 하고 있고요. 지금 2025년 62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를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듣기 전에 꼭 들으셔야 되는 입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 등록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상표 출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출원 공고 심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종, 분할, 변경 저번 시간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약 우선권, 출원 시 특례, 정보 제공, 그다음에 손실보상, 이의 신청, 우선 심사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원 공고 후에 보통 이제 이의 신청이나 우선 심사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등록 결정 전까지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정보 제공하고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의 신청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할 수 있고요. 정보 제공은 등록 결정까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대신에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보 제출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제공으로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정보 제공은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 심사관이 보통은 다 받아주고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몰라요.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일지, 그거는 좀 임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심판이나 어떤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출원 공고 후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관 합의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사관들이 원래 이제 한 명씩 심사를 하는데,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합의체를 만듭니다. 3인 정도가.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고 뭔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거절을 시킬 때 정보 제공 이의 신청을 하지만, 정보 제공은 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의 신청은 마치 소송처럼 다투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약간 더 비싸게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정, 분할, 변경 등을 쭉 해왔고요. 이번에는 조약 우선권, 출원 시 특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약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리 조약 얘기가 나오면 항상 외국과 관련이 있었죠. 여기도 외국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권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우선할 수 있는 거를 어떤 권리를 주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외국에 상표를 이미 출원을 해놨어요. 심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한국에도 상표를 출원을 해야지. 원래 이제 속재주의라고 해서요. 원래 상표권의 효력은 특허권도 마찬가지고 디자인권도 마찬가지인데, 등록을 받으면 그 지역, 그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표가 심사된다 하더라도 한국에도 권리 주장을 하려면 별도로 출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중국에 출원을 했는데 만약에 한국에 있는 브로커라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이 이 상표가 중국에 출원된 걸, 요즘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확인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출원을 해야겠다. 그러면 출원하자마자 출원을 하는데, 한국에는 이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 뭐 늦게 출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출원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 기간을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1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에 처음. 마찬가지로 한국이 1국이 되고 외국에도 별도로 조약 우선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제1국 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을 정해 놓게 됩니다. 자, 요게 상표는 6개월입니다. 네, 특허나 디자인은 12개월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상표는 6개월 내에 이렇게 출원을 하고 조약 우선권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주장을 하게 되면, 자, 우리 변경이나 분할처럼 뭘 해주냐면 출원인을 소급시켜 줍니다. 그럼 이 사이에 다른 상표가 출원이 됐다 하더라도, 자, 선출원주의잖아요. 자, 출원인이 요때로 소급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다른 상표가 그 사이에 출원됐다 하더라도 먼저 출원한 게 돼서, 이런 안에 있는 상표들은 다 대응을 못하죠. 후출원이 되니까 나중에 출원한 게 돼서 선출원주의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등록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조약 우선권이라는 거를 하는데 요때 우리나라에서 출원하는 게 2국 출원, 이제 1국 출원, 2국 출원이 있는데 조약 우선권 주장을 직접 해야 돼요. 하지 않은데 저절로 해주는 건 없고요. 항상 조약 우선권은 잠재적인 권리라 주장을 한 다음에 일정한 서류를 내야 됩니다. 우선권 주장 서류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서류로 증명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출원일을 소급시켜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로? 제1국 출원일. 그럼 최대 6개월을 빨리 땡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한국에 어떤 외국에 출원했거나 아니면 한국에 출원하고 외국에 출원을 진행할 때는 항상 몇 개월 내에 하라고 추천하겠어요? 6개월 내에 출원을 하시라. 6개월 넘었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위험성이 좀 있죠. 뭐 12개월 후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6개월 내에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조약 우선권이라는 것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나중에 특허에서도 비슷한 걸 보게 되는데 기간만 다르고요. 개념은 똑같게 됩니다. 조약 우선권.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출원시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출원시 특례는 이렇게 박람회가 관련이 있습니다. 출원시 특례는 47조인데 특례니까 특별하게 뭔가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면 박람회를 출품을 했어요. 근데 박람회 출품을 하고서 바로 출원을 하면 좋은데, 자, 출품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서 출원을 해요. 그러면 박람회 출품을 했었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좀 존중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기간을 조약 우선권처럼 6개월 내로 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이제 오시죠? 자, 출원시 특례를 주장을 해요. 박람회에 대한 걸 출품했다는 걸 증명자료 같은 거 당연히 내야겠죠. 그러면 출원일이 언제로 소급할까요? 출품한 날짜로 소급을 하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요때 요 6개월 사이에 출원을 하더라도 요게는 다른 사람이 출원을 해도 선출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출원할 때의 특례다라고 해서 출원시 특례. 그래서 박람회만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거라서 요건 정도랑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시험 지문에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만 보시면 되고 심사기준 뭐 간단한 내용 정도만 봐주시면 1차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고 2차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가 딱 보이면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출원시 특례일 거고 이게 뻔하니까요. 34조 1항 5호에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2번 나옵니다. 이 47조가 나오고 박람회 얘기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34조 1항 5호에서 나왔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많아요. 우리 법조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반복을 해서. 원래는 이제 기억력은 아주 큰 사건이 있게 하거나 아니면 반복인데 맨날 큰 사건을 낼 수는 없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해서 기억을 나게 하는 거는 방법들 될 수 있는데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반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떠오를 수 있게 하는 암기 코드 2문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자꾸 반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나오는 걸 우리 상표법엔 2개가 나온다고 했죠. 47조, 34조 1항 5호. 자, 입문 강의니까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자꾸 이거 뭐 듣고 그냥 뭐 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벌써 외우려고 하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편하게 들으시고요. 기본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게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이제 비슷한 개념들 있죠. 뭔가 출원일이 소급하거나 땡겨주는 효과들이 있었죠. 출원의 분할, 변경, 뭐 조약 우선권, 출원시 특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등록 절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쭉 보았는데, 32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댓글, 시간이 되시다면 부탁드리고요. 33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